네, 지금부터는 제가 전자소비재 관련 활용 분야 및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제품들의 생산 사이클과 개발에 대한 부분들의 상호 관계성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활용 사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제품들에는 기대 수명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대비 기대 수명이 짧다면 개발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대 수명이 길다면 다른 이제 몰드의 망실이라든지 기타 손상 등으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기간 대비 기대 수명이 매우 짧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대개 시제품 제작에 3D 프린팅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에 보시는 보일러와 같이 기대 수명이 매우 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부품뿐만 아니라 스페어 파트 제작에 3D 프린트 출력물을 적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위 그래프는 제품 수명 주기를 일반적인 생산량과 묶어서 표현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수명이 매우 짧거나 긴 부품들은 그 요구 생산 수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어서 이제 계속 소개드릴 고객 사례들은 모두 이러한 제품 수명 주기에 기반하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제품 제작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적은 생산량과 빠른 개발 일정, 특성상 제품의 수명은 짧은 편입니다. 다만 뒤에 보여드릴 활용 사례에 대해서는 단순 시제품 제작뿐만 아니라 이벤트성으로 제품들과 같이 완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수량 및 기대 수명이 짧은 경우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오클리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스포츠 장비 제조 회사고요. 많은 아이템들 중에서도 특히 스포츠 및 아웃도어 안경 및 선글라스 개발 부분에서 MGF 방식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2018년도부터 MGF 방식을 사용하여서 헬멧 및 선글라스 등 여러 가지 제품 라인의 시제품 제작용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한 PA12 재료는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능성 부품 테스트 및 개발 단계에서 실제 안경 제품과 비슷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설계 및 디자인 단계에서 많은 테스트 공정을 거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한 MJF 580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안경이라든지 컬러가 유효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풀컬러로 구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재활 웨어러블 기기를 설계 및 제조에 전념하고 있는 고고아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MJF 기술을 이용해서 하지의 왜곡역 부분에 가이드라든지 기본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부품들이나 이제 로봇 등을 설계 및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MJF 기술을 사용하여서 제조 프로세스를 크게 향상시켰고 특히 다양한 설계, 그다음에 현장에서 또한 수정 및 업데이트를 수행할 때 유연성이 상당히 향상돼서 빠른 수정 보완이 가능하게 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 인해서 부품 생산 및 조립을 하여 고객에게 배송되는 시간이 6개월에서 약 2주 정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요. 또한 간편한 후처리 및 재료 재활용을 통해서 경제적인 절약 효과도 크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HP 내부 활용 사례입니다. HP G3D 카메라라는 스캐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신 바와 같이 모니터 뒤에 부착할 수 있는 2D, 3D 카메라로서 기존에 없던 전혀 새로운 제품을 HP에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돼서 예상 수요도 예측이 상당히 어려웠고 또한 또 상대적으로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서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설계와 해당 제품의 설계 및 판매를 통해서 경험 축적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HP 내부에서는 플래닝을 한 게 소량 출하 후에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생산을 이제 예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3,000개를 정도를 약 생산하여 반응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시장 반응은 아주 좋아서 대부분은 이제 사출 라인을 태우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몇 개의 파트들은 계속 3D 프린팅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더머덕트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도 3D 프린터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더머덕트 좌측 상단에 보시면 3 이너 풋 파트는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어떤 형상의 곡면에서도 접착할 수 있도록 얇고 복잡한 패턴이 들어간 형태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상 수요를 알기 힘들었고 사출하기에도 상당히 곤란한 형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3D 프린팅으로 전량 생산을 전제로 해서 이에 따른 이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변경되었던 사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으로 생산 자체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생산 속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요. 시장 출시를 예상보다 6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매뉴팩처링 케이스입니다. 보시는 도표와 같이 생산량이 이제 매뉴팩처링 하게 되면 생산량이 급속도로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매뉴팩처링 활용 사례도 생산량이 적은 케이스부터 많은 케이스로 좀 사례 발표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로프 엣지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이 본인이 이제 원하는 제품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이 로프 엣지 같은 경우에는 외벽을 탄다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로프에 대한 이제 많은 지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문제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MJF를 이용하여서 사람과 장비의 무게가 실린 로프의 압력을 충분히 견디면서도 또한 로프가 닳지 않도록 표면적을 부드럽게 해서 손상을 주지 않는 그런 케이스고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원하는 대로 생산을 하여서 지금 소량 생산이지만은 생산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뉴팩처링 케이스에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에디션이라는 업체 활용 사례입니다. 이 업체의 경우 3D 프린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산업 디자인, 공학 설계, 파트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업체의 경우에는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서핑보드, 스노보드, 그리고 고객 판매용 이제 보드류들을 전시하기 위한 가구를 제작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MJF로 제작된 조인트를 사용해서 목재를 조립하여 제작을 하였고요. MJF 특유의 등방성 강도와 뛰어난 표면 조절을 이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의 경우에는 염색을 해서 완제품으로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맞춤형 가구 제작에 적합한 응용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앞서 보신 사례와 같이 외부에 판매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내부 사용 목적으로 제작된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내부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 아이템 및 기타 기구물들을 제작 또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본보기로서 사용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싱크텍 3D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의 경우는 기계공학 분야의 시스템 공급 업체 및 개발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처음 아이디어부터 생산 단계까지 모든 전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소량의 산업용 터치 패널 PC를 양산 목적으로 이제 MJF를 사용한 사례이고요. 기존 파트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부품을 조립하여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립이 좀 까다롭고 또 올드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개선을 하면서 하우징의 무게를 줄이고 또 이전 모델의 문제점이었던 이제 생산 및 조립 측면에서 복잡하고 비싼 비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HP MJF 기술을 사용하여서 재설계되었습니다. 이에 통합된 내부 케이스는 라우팅 및 후면 핸들바와 같이 일부 부품들은 이전 부품에 다르게 메인 케이스와 통합하도록 설계되었고요. 또한 이제 MJF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완제품으로 적용 가능한 물성치와 정밀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제작 방식인 CNC 제작 방식 대비 제작 비용 67% 절감, 그리고 제작 기간은 20일에서 단 1일로 단축되는 효과를 보았는데요. 이 또한 이제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간 생산량이 약 100개밖에 되지가 않고요. 이런 아이템들도 역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또 앞서 보신 바와 같이 HP의 활용 사례인데요. HP는 이제 원래 주 아이템이 이제 2D 프린터와 워크스테이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런 대형 인쇄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대형 인쇄기에 사용되는 스틸 또는 알루미늄 파트를 MJF로 대체해서 부품의 가격 또는 부품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경량화를 위해서 사용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제 제일 왼쪽에 보시는 파트가 이제 기존의 알루미늄으로 NC 가공된 파트입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투박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NC 가공이 이제 작업 편의성을 위해서 설계를 했었지만 이제 3D 프린터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경량화 및 위상 최적화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게 감소 또는 비용 절감의 효과를 크게 보았고요. 실제 이제 NC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정면 쪽에 홀 3개에 대한 정밀도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 파트로 개선되는 파트를 보셨을 때 크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요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이제 자전거 헬멧을 완제품으로 제작한 사례입니다. 브랜드명은 쿠폴이라고 하고요. 기존 플라스틱 사출품에 EPS 폼을 채워 넣는 방식은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크고 디자인 제약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3D 프린팅이 맞춤형 소량 헬멧을 제작하는데 최적이고 라고 생각은 하였지만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들은 부족한 재료 물성이라든지 조형 속도 그리고 비용 등의 이유로 그동안 제작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MJF를 접하고 나서부터는 경량화를 유지하면서 통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발포 구조체를 대체할 수 있는 내부 패턴을 제작을 해서 MJF 표면조도를 상업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에 대비해서 20% 경량화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기존에 이제 그 전에는 SLS 타입 장비를 사용했지만 MJF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산 속도가 3배 이상 증가한 그런 활용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제 드론 관련 사례인데요. 마피르라는 회사는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센서 카메라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형 드론에 자세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마피르 회사는 SLS 타입과 FDM, 그리고 SLA, 그리고 사출 성형으로도 많은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높은 툴링 비용과 부족한 표면 조도, 그리고 낮은 파트 강성, 그리고 제한된 부품을 출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리드 타임 또한 느렸고요. 이로 인해서 모든 방법들이 실패하고 찾다가 결과적으로 MJF 방식을 접하게 되었고 MJF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MJF 방식을 채택하여서 리드 타임이 확실히 감소하였고요. 또한 이제 낮은 부품 비용, 그다음에 높은 부품 내구성뿐만 아니라 우수한 이제 기계적인 품질까지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피르는 이제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드론 카메라, 액세서리 또는 3D 프린팅을 사용한 마운트와 같은 핵심 비즈니스를 위한 최종 생산 부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들은 제가 소개는 못 드리지만 국내에도 여러 가지 다수 사례들이 있고 국내에도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공조 부품 관련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주거 및 사무실 환기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하는 프랑스 회사이고요. 최고의 에너지 효율과 실내 공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기의 유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내부적으로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사무용 공간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맞춤형 제품의 수요가 높았고요. 따라서 프린터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년 전에 MJF 도입할 때만 해도 개발 부서에서만 시제품 제작용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하였지만 점차 시제품 제작 및 생산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약 150여 개 부품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활용 사례를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개발 담당실에서는 MJF의 선택 이유에 대해서
FDM이나 방식이나 SLA, 그 다음에 SLS와 같은 다른 방식들은 생산에 요구되는 그런 정밀도라든지 내구성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금속으로 만들던 부품이나 제품을 좀 더 가볍고 다양하게 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고 생산 시간이 단축돼서 인체공학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내부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는 기본 공정에서는 사출용 몰드를 제작할 경우에 손익 분기점을 위한 최소 수량이 3만 개 이상을 생산해야 됐었는데, 현재는 MJF를 사용해서 툴링 또는 계측 비용을 크게 절감해서 약 90%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동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e groupe Aereco est un fabricant de produits de ventilation qui a été créé en 1984. Son fondateur, Pierre Jardinier, a proposé un nouveau concept que nous appelons aujourd'hui la ventilation hydro-réglable. Ça consiste à moduler les débits d'air dans une maison ou dans un appartement en fonction du taux d'humidité. L'imprimante 3D est un outil idéal pour la phase de conception de nouveaux produits. Nos ingénieurs viennent vers nous avec un nouveau concept. Nous pouvons tout de suite l'imprimer en 3D et tester. Et comme ça, gagner beaucoup de temps au niveau de la mise sur le marché de nouvelles offres. Ça fait plusieurs années qu'Aereco fait réaliser en externe des prototypes de produits. Aujourd'hui, avec l'acquisition de l'imprimante 3D HP, on peut réaliser beaucoup plus de prototypes qu'avant pour un coût inférieur. Cela nous permet d'aller plus loin dans la recherche de solutions. Chez Aereco, nous concevons nos propres machines afin d'assembler et de régler nos produits. Nous avons choisi d'utiliser l'impression 3D afin de gagner en coût, en rapidité et en flexibilité. Nous avons choisi de dupliquer un poste existant en intégrant un maximum de pièces en impression 3D. Nous avons ainsi pu valider que la machine était moins chère, plus rapide à réaliser et plus adaptée en ergonomie. Parfois, nous avons des demandes de petites séries de 300 pièces où sur un assemblage, on n'a qu'une seule pièce à modifier. Le problème, c'est que la modification d'une pièce en moulage plastique pour des petites séries coûte trop cher. Donc on est parti sur de l'impression 3D. Pour valider les impressions 3D, on a réalisé un test de vieillissement qui a duré 80 ans. Le produit a une durée de vie d'environ 20 ans, donc ce qui suffit largement pour notre validation. L'impression 3D a permis de réduire les coûts sur les prototypes, mais principalement sur les machines spéciales, car c'est beaucoup moins cher que de l'usinage classique. Cela nous permet de répondre à des commandes de petites séries, ce qui n'aurait pas été possible avec des techniques traditionnelles de fabrication. Ces gains sont d'autant plus importants qu'Aereco fabrique ici en France. C'est le besoin d'innovation qui a conduit Aereco à acheter une imprimante 3D HP, et le pari est réussi. 네, 이번 사례는 더스트림이라는 회사의 사례입니다. 이 업체는 타일 리무버 장비 제작 업체로서 타일 바닥 등을 빠르게 이제 제거하는 그런 장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FDM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서 CNC 머시닝을 통해서 해머의 어태치먼트를 생산하였지만, 이 방법은 기존 제조 방식에 비해서 혁신적이긴 했지만 매우 느린 제작 속도와 어떤 제품의 강성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적층 레이어가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에 미관상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였고 2018년에 MJF 방식을 도입을 하면서 생산성은 10분의 1 수준으로 10배를 증가시켰고요. 비용은 최대 75% 이상을 줄인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제작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장비의 흡입 헤드를 인쇄하는데 FDM 방식 기준으로는 120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MJF 방식을 사용하면서 17시간 만에 동일한 2개의 파트를 제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품의 무게도 메탈 파트 기준으로 이제 4.6kg가 넘는 무게로 했지만 MJF 방식의 PA12 소재를 사용하면서 1.5kg가 안 되는 무게로 감소시켜서 약 68% 정도 감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료 비용형 같은 경우에도 FDM 방식 대비 50에서 최대 75% 감소한 효과를 보았고요. 그리고 내구성도
FDM 방식으로 제작한 파트에서 발견되던 크랙이나 파손 등이 MJF에서는 전혀 이제 파손되지 않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이 더스트레임 같은 회사 경우에도 이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At Dustram, we develop dust-free tile removal equipment for the flooring professional industry. I originally started off as an installer, and I grew tired of all the dust that was being created in the homes. And so I set about to develop a process to do this dust-free without plastic. The equipment that's been developed, most of it is really only possible through 3D printing. The multi-jet fusion process is perfect at producing high-quality parts that are really on the level of molds. Previously, I had been using a different type of 3D printing technology that wasn't overly strong. Aesthetically, it wasn't as nice to look at. When I switched over to the HP 4200, I realized that my material was about 10 times cheaper and I could print about 10 times faster. Parts last longer. Remember, this is for tile removal, so there's sand, there's sharp pieces of tile. Most people wouldn't believe this nylon can withstand that kind of heavy-duty work, but we actually have replaceable noses that are still in use 1 year later. When I build things now and I know that I can have something produced and printed within a matter of days, so I can hold it in my hands, take it out to a job and try it out, I get so excited. It makes me want to think and dream up more things that I can invent, because that's the joy in invention right there. 네, 다음은 발라스트라는 이제 VR 헤드셋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특이하게 이제 VR 자체를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을 했고요. PA12 소재를 이용해서 소량 맞춤 생산을 한 사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워터 슬라이드를 사람들이 타면서 VR 헤드셋을 착용을 하고 워터 슬라이드 내려가면서 마치 이제 본인이 우주나 사막, 정글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작한 이제 수중에서 사용 가능한 VR 헤드셋 제작 사례고요. 경량화와 함께 이제 재료의 물성치, 내구성, 그리고 이제 앞서 이주원 과장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MJF 방식은 수밀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이템의 개발이라든지 제작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제품으로 이 업체의 경우 완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문 업체를 통해 후처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후처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이 활용 사례가 마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IM3D 허브에서 개발한 로봇 그리퍼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용 조립 공정 중에 대시보드용, 글래스 이송용으로 전기로 연결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한 고압식 그리퍼를 개발했는데요. 이 그리퍼의 경우에는 HP MJF 방식으로 한 번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또한 HP PA12 소재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공학 작동이 가능한 밀폐성을 제공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또한 그리퍼의 나선이 스프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탄력성이 또 요구가 되어서 확보가 되었고요. 또한 내구성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M3D 허브에서 전달한 내용은 이 그리퍼가 이제 픽 앤 플레이스 작업에 100만 사이클을 해서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차량 모델 및 파트 구조에 따른 최적의 형상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고, 무게 절감을 87%까지 가능하게 하여서 이로 인해서 장비 효율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리즘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맞춤형 안경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현재는 저희 HP 장비와 EOS 장비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고 특히 안경 쓰신 분들은 이제 각각의 귀 위치나 코 위치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3D 스캐너해서 각자의 맞춤형 커스터마이즈 안경을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1주 안에 모든 제품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작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다양한 후처리를 거쳐서 고객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업체는 연간 5만 개 정도를 생산해서 고객에게 이제 제공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이 브리즘 업체도 국내사이기 때문에 관련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얼굴은 사이즈도 다르고 다 형태도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안경은 그런 개인의 차이점을 반영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존의 금형 방식은 한 가지 디자인에 대해서 한 가지 사이즈와 한 가지 컬러만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HP 젯 퓨전 3D 프린터를 적용하면서 고객에게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맞춤 정장처럼 딱 맞는 피팅감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요리사니까 주방에서 이제 안경을 끼고 요리를 하면 땀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실용적인 면에서 안경을 꼈는데 전혀 흘러내리지 않고 귀도 안 아프고 해서 뭐 요리사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안경이었습니다. 다른 안경을 쓰면 조금 이제 아픈데 이제 아무래도 맞춤이다 보니까 그걸 제일 세세하게 얘기를 하면 계속 바꿔주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고객에게 컬러, 사이즈, 디자인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선택된 안경은 고객의 얼굴에 딱 맞춰지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맞춤형에 대한 비용은 다른 어떠한 맞춤형보다도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산 방식은 300에서 500장 정도의 최소 생산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HP 젯 퓨전 3D 프린터를 적용할 경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저희가 원하는 수량만큼만 제작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또한 이렇게 선택된 안경은 고객의 얼굴에 딱 맞춰지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얼굴을 완벽하게 스캔을 해서 저만을 위해서 안경이 만들어지니까 뭐 저한테는 그거 이상의 베네핏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사례는 보우만이라는 베어링 케이지와 실을 생산하는 업체 활용 사례입니다. 보우만 같은 경우에는 MJF 방식을 도입하기 전에 이 업체의 과제는 베어링 케이지 및 실에 대한 최적의 제작 솔루션이었습니다. 베어링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 성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고 또한 가장 복잡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제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12가지 크기로 시판되는 보우만의 표준 케이지는 전통적으로 강철, 청동 또는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 모두는 작동 중에 소음과 진동 또는 기타 문제를 유발하여서 재료의 내구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전 제조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출 사용 같은 정통적인 공정을 사용하여서 매월 제조를 하였지만 이제 점점 생산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필요한 수천 개의 수만 개의 베어링 케이지를 생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분할 롤러 베어링용 실은 이전에 알루미늄을 사용을 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강철 하우징이 손상되어서 조립 및 분해가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도 컸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품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베어링이 이제 쉽고 빠르게 조립되고 재조립될 수 있는 실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MJF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재고를 최대 75%까지 줄일 수가 있었고 또한 PA11 소재가 제공하는 내마모성을 가지고 실을 좀 더 쉽고 더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소재는 이제 우수한 마찰 특성 때문에 이 용도에 상당히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호만은 MJF 기술을 기술로 베어링 케이지를 생산함으로써 기존 스플릿 베어링의 수명을 3배에서 5배 정도 연장을 했고요. 새롭게 디자인된 스플릿 롤러 베어링은 이제 3D 프린팅 베어링 케이지를 제작하여서 용량을 70%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축방향 하중도 1000% 정도 증가시킨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서비스 파트, 그 다음에 MRO 파트에 대한 케이스에 대한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서비스와 MRO 쪽, 애프터 마켓 쪽은 라이프 사이클은 긴 반면 수량은 상당히 적고요.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HP에서 현재 4200 모델에서 실질적으로 HP 4200으로 출력한 파트들이 몇 개가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부품들이 실제로 장비 내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비 내에서 총 66개의 파트가 실제 제작되어서 4200과 기타 장비에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3D 프린터 종이 인쇄기의 경우에도 HP 내부 사례입니다. 기대 수명이 10년은 훌쩍 넘어버리게 되면 장비들은 단종이 되었지만 현장에서는 또 고객사에서는 꾸준히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계가 단종되고 나면 스페어 파트의 생산 또는 수급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경우를 HP는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스페어 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대체되고 나서 수요가 얼마나 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옛날 장비를 위한 스페어 파트를 보관할 창고가 불필요해졌고요. 그리고 또한 제때 필요한 파트를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어 파트의 디지털 인벤토리를 위한 기회가 분명히 있으나 일단 출시된 제품의 수많은 스페어 파트들 중에 어느 것을 3D로 전환할지 선정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은 시작하는 방법은 모든 사출물들을 다시 설계를 하거나 재고가 떨어진 제품을 재생산할 경우에 3D 프린팅의 기능성을 검토 및 테스트해 보는 것이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가 이제 습득이 되면서 학습이 되면서 3D 프린팅으로 제작하기 위해 설계 시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게 되었고 신제품을 개발할 때 이러한 데이터들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HP 내부의 활용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사례도 또한 이제 HP 내부의 활용 사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HP 헤드 노즐 제작 시에 사용되는 드릴 익스트랙션 슈 사례인데요. 이제 CNC로 제작했을 때 제작된 7개의 부품을 하나로 조립하여서 제작한 사례입니다. 조립 제품의 경우 부품간 공차 때문에 재료 또는 용재가 엉겨서 제작 중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MJF로 한 번에 제작한 후에는 제작 비용,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에 불량률이 저하돼서 그 다음에 불량률 저하됨에 따라 또 작업 효율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7개의 파트를 부품을 하나로 조립해서 통합해서 제작했다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무게라든지 제작 비용이 저하됐다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보셔야 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제 HP 내부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생산 라인에서 사용되는 풀리의 파손으로 인해서 전체 라인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파손된 부품이 스페어 파트 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주문을 해야 했던 상황이고요. 최소 3일 이상의 배송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의 부품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재개를 위해서 복제품이라든지 기타 대체안이 빠르게 필요했던 상황이고요. 이 제작된 제품의 강도는 알루미늄 파트와 동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스페어 파트가 점점 도착한 시간이 늦어져서 현재 내부적으로 MJF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MJF 파트로 제작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파손이 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후에 제품 출력까지 총 16시간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네. 만약에 주문을 했다면 최소 3일 이상, 네, 최대 일주일까지 소요가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출력 제품의 가격은 30불로 이제 스페어 가격을 따졌을 때 배송비까지 해서 약 100불 정도 들어가는데 30% 이상 절감한 비용으로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활용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장 자동화, 이제 기계 설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사례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 설계 기간 단축 또는 개발 비용 단축을 위해서 MJF 580 장비를 도입을 하였고요. 시제품뿐만 아니라 소량 완제품에 컬러를 적용하여서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간의 작업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비를 도입하였고, 또한 이제 정확한 작업 지시를 위해서 컬러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립 에러를 감소하게끔 했고요. 그러니까 자동화 공정에 사용되는 파트에는 QR코드를 삽입을 해서 파트 제조 이력이라든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 있었고요. 또한 마찰이 있는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색상을 부여를 해서 출력을 한 다음에 마찰된 색상에 따라 파트의 마모도 정도나 이제 사용 연한을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업체 또한 상당히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y father founded Baumann in 1998. We offer several services to our customers, like automatization, engineering, additive manufacturing, and consultancy. Wir haben uns dazu entschieden, in die additive Fertigung zu investieren, da wir die Entwicklungszeiten verkürzen wollen. Und mit der Jet Fusion Technologie haben wir die Möglichkeit, sehr präzise und kleine Bauteile in sehr kurzer Zeit herzustellen. With the multi-jet fusion technology, we decreased the time to the final part by 8 to 12 weeks, decreased the cost of the optimization steps, and increased the stability and the strength of the parts. We at Baumann started to use color to transfer knowledge from the designer to the assembler. Durch die farbliche Kennzeichnung wird die Wahrscheinlichkeit eines Fehlers in der Montage minimiert. Wir können gewisse Flächen kennzeichnen, damit der Werker weiß, wo er einen Gewinde einbringen muss zum Beispiel. Ein weiteres Merkmal ist im Bereich des Prototypenbaus, wo wir verschiedene Verschleißflächen farblich hervorheben können, damit unser Kunde oder in der Prototypphase, damit wir Verschleißerscheinungen nachbilden. This makes it easier for the worker to see when the part has to be changed. With this color printing technology, we are able to put the QR codes directly on plastic parts. And with the QR code, you can see very easy from which material the part is made, when it was produced, and where it was produced. The QR code reduces costs and time for us, and it brings new traceability to the market as never before. HP support is great. Whenever we need help, they respond immediately and professionally to make sure that we are back up and running in no time. Durch die HP Ramp-Up-Finanzierung konnten wir uns an die neue Produktionsmethode der HP MJF-Technik gewöhnen. Des Weiteren konnten wir in der Zeit neue Kunden gewinnen und ein ganz wichtiger Punkt, dass unsere Mitarbeiter sich mit dieser Technologie vertraut machen können. Many of our customers are very optimistic for this color capability, and this was only possible thanks to the Jet Fusion 580 3D printing technology. 네, 마지막 순서로 이제 후처리 관련 솔루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D 프린팅 시장은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등 이제 기존의 단순 시제품 제작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매뉴팩처링, 즉 제조 기술로서의 시장 확대가 커져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능성 소재인 PA 계열의 파우더 타입은 장비들에 대한 후처리 관련 솔루션도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고 시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방법에 대해 모두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또한 이제 실제 엔드 유저 파트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후처리 장비 및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적인 후처리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 재료, 특히 PA 계열을 사용하는 HP MJF 파트들은 PA 재료를 녹여서 적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품 제작 후에 주변 피해 재료들이 제작된 파트들에 살짝 눌러붙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눌러붙어 있는 파트들을 털어내주는 작업을 클리닝 작업이라고 하고요. 이 작업의 대부분은 비드 블라스팅 작업으로 해서 파트 주변의 파우더들을 깔끔하게 털어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털어낸 파트는 두 번째로 이제 내추럴 파트 같이 회색 계통 파트로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후 제품의 이제 요구와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2단계 후처리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2단계 후처리 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컬러링이라든지 도색, 염색 등 이제 컬러 작업 등이 되고요. 또 표면 조도를 높이는 작업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최종 파트가 이제 탄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위의 후처리 과정을 모두 거치게 되면 실제 사용 가능한 엔드 유저 파트의 퀄리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기본적으로 소개해 드릴 후처리 방식은 이제 다이멘전사의 후처리 장비를 이용한 이제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HP에서 제작한 파트를 파우샷 C라는 파우더를 털어내는 클링 작업을 거치고 물리적으로 표면 조도를 높이는 PPS 또는 화학적으로 조도를 높이는 VFS라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표면 조도까지 완료된 파트는 MDM60이라는 염색기를 통해서 원하는 색상의 제품을 완성하여 최종 파트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들은 원하시는 그 후처리만큼만 적용하실 수 있게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우더만 털어내신 클린 작업만 하셔도 되고, 면조도를 좋게 하시는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은 내부적으로 하시고 이제 어떤 염색에 대한 솔루션만 가지고 가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작된 파트를 염색 장비를 통해서 블랙 컬러를 비롯해서 총 17가지 색상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후처리 장비는 이제 AMT사의 PP3D라는 포스트 프로 3D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제작된 파트 표면을 녹여서 평탄화시키는 방식으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녹이는 방법은 알고닉 솔벤트를 기체화시켜서 챔버 내에 들어가 있는 파트들의 표면에 녹여 표면 조도를 이제 향상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출력을 했을 때는 20마이크론이라는 표면 조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마이크론의 표면 조도로서 상당히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도 또한 이제 표면 조도에 대한 자료인데요. 위에 검은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파트 표면 조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7라 이상의 어떤 표면 조도를 가지는데, 이 아래 컬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처리를 거친 후의 표면 조도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1에서 1 마이크로 사이에 표면 조도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사진들이 위에 말씀드린 그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출시된 이제 제품들이고요.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리복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트레이닝 마스크로서 이제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제품으로 제작한 좀 특이한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안경 쪽으로 3D 프린터 제작 후에 후처리를 장비용해서 완성품을 만든 제작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모든 발표를 마치고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